안녕하세요. GT 삼국사 오늘 드디어 큰 2단원을 들어가는 날입니다. 큰 2단원은요, 총 9개 주제로 구성을 해봤고요. 큰 2단원은 시기는 우리가 큰 1단원에서 배웠던 시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전 근대사를 다루고 있고요. 큰 줄기를 큰 1단원에서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2단원에서는 약간 좀 잔가지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큰 줄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그 정치사 파트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거냐? 시기별로 국제 관계는 어떠했는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각 시기의 경제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각 시기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문화는 어떠했는지, 다시 말하자면은 국제관계, 경제, 사회, 문화 네 개의 주제로 조금 더 전 근대사를 입체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의 국제 관계가 어떠했는가. 여기서 고대라고 하면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네, 시기별 또 삼국의 국제 관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느 나라의 전성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뭐 그런 거 가볍게 좀 보면 돼요. 오늘은 한 80%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1단원에서 다 배웠던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발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발해와 당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이야기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여기에 있고요. 이때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지도 중학교 때 본 적 있나요? 네, 중국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죠. 이게 바로 춘추전국 시대라는 이제 그런 시대의 지도예요. 자, 고조선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맞아요. 연나라하고 제나라가 있죠. 그래서 고조선은 그냥 연나라하고 제나라하고 교류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이 연나라랑은 대립한 적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퀴즈. 뭐 세계사 시간은 아닌데요. 상식으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변방에 있는 요 진나라, 서쪽에 있는 요 진나라가 결국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시 황제가 있었던 그 나라라고 보면 돼요. 얼마 안 가서 망하죠. 그리고 이제 진의 뒤를 이어서 한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도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는데 이때 고조선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다라는 걸 우리가 주제 1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한반도 남쪽의 진나라와 그다음에 중국 한나라 사이에 중개 무역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때 한나라에 싸움 잘하는 한무제라는 왕이 고조선을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때 고조선이 맞서 싸웠으나 내분으로 인해서 결국에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화면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우리나라 고조선은 연나라와 제나라와 교류를 했었다. 자,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시대에는 한무제랑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BC 108년에 멸망당하고 만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삼국시대의 시기별 국제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세기예요. 사세기는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백제가 전성기 때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요, 근초고왕이고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도 이제 뭐 교류도 하고 또 진출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고구려는 이때 주로 북조랑 많이 교류를 하게 됩니다. 남조, 북조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삼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중국도 대충 북쪽 왕조하고 남쪽 왕조 이렇게 크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 그런 시기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배우는데 어쨌거나 뭐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고구려가 우리나라 북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의 북쪽 왕조랑 친하게 지냈을 거고요. 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5세기가 되면은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입니다. 특히 이 장수왕 때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쭉쭉쭉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때 중국 북조와 남조 모두와 같이 잘 지냅니다. 요거를 뭐
이제 다른 말로는 장수왕의 양다리 외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백제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쪽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해를 따라서 서쪽으로 가면은 바로 중국 남쪽 지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조랑 끊임없이 교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교과서 5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왼쪽에 무령왕릉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덤인데 무덤 양식이 벽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벽돌 무덤 양식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신라는 어땠을까요? 자, 신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6세기는 신라 진흥왕이 전성기를 이끌던 그런 시기입니다. 원래 신라는 조금 한반도 변방에 있어가지고 발전도 더디고요.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이제 문명을 이제 뿌려가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사신을 바로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의 사신을 보내다가 이때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중국이랑 다이렉트로 외교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7세기는 어땠을까요? 7세기는 중국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중국이 남쪽, 북쪽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거를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무찌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수나라는 진나라랑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진나라가 금방 망했잖아요. 수나라도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국 왕조는 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당도 역시 이 고구려를 이렇게 좀 굴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 옵니다만 고구려에서 안시성 전투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당을 이제 물리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백제가 신라를 엄청 공격하니까 신라가 도와주세요, 당나라 해서 이제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고 삼국 통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 2에서 이미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국 시대의 외교 관계, 국제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별거 없네요. 자, 이제는 남북국 시대를 좀 살펴볼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한반도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들어서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발해의 유명한 왕이 바로 무왕입니다. 발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외 팽창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당나라랑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무왕 때입니다. 발해 무왕 때 당과 대립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러다가는 우리가 먹힐지도 몰라 손빵을 날려야지 라면서 장문휴라는 장군을 당나라 등주 지금의 산둥반도죠. 여기로 이제 선제 공격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왕 때는 이제 노선을 좀 바꿔요. 이제 그냥 우리 그만 싸우고 좀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당과 친선을 맺게 되고 서로 문화 교류, 인적 교류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과 신라는 나당 전쟁 직후에는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신라가 당나라랑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일본의 비중이 상당히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보고의 청해진을 통해서 이렇게 민간 교류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장보고 들어봤나요? 이때 당시에 일본의 해적들이 되게 많이 이 남해안에 출몰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장보고가 싸움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해군 기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해군 기지 이름이 바로 청해진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에 가면 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요새로 치면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역을 이렇게 좀 관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조선, 그다음에 삼국, 그다음에 남북국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